네, 계속해서 투자의 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방박사길 유망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종목일까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전기차 소재주, 배터리 소재주들이죠. 제가 여기 투자의 신을 시작하고 6월 17일부터인가요? 계속 하반기 전망도 같이 해드렸는데요. 하반기 이제 배우에 산다에서 하반기 전망하면서도 가을 종목은 여름에는 다른 게 아니라 딱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거액자산가 되려면 확실한 거 그것을 집중 투자를 하고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큰 돈을 거액자산가 되려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종목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 포지션을 끝없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유지를 시켜줘야만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동방석길의 광고도 나오듯이 프로그램 광고 얼마나 많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많이 올라간다는 게 보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 투자자들은 대다수가 남들처럼 똑같이 주식을 하면 거액자산가 안 된다 그랬죠. 배우에 산다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들처럼 하면 남들은 전부 다 90% 투자자들이 별로 손실 작년은 벌었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길게 보면 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남들하고 다르게 나만의 어떤 비법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 나만의 비법을 계속 습관화시켜서 그게 편안하게 투자가 돼야 됩니다. 대중 투자자들 투자자의 90% 정도는 뭐 대다수가 주식을 하면서 비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 상태가. 비관 늘 불안해요. 올라가면 내려갈까 불안하고 손해나면 더 내려갈까 손해날까 이러다 내 주식 돈 깨먹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안다고 주식해 가서 이렇게 힘들게 있을까 오늘 하루에 단타 쳐서 몇십만 벌어야지 맨날 그럼 한 달에 몇십만씩 하루에 20만 번 한 달에 400번에 이렇게 해서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해봤자 남들이 다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남들보다 다르게 목표 세워놓고 확신이 있을 때는 계속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그 큰 거액자산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길에는 주로 그런 종목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리 하반기 전망에도 여름 서머랠리가 있다. 서머랠리에는 전기차 관련 배터리 주시고 몇 개 종목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슨 종목일까 보면 이제 저도 여러분들 이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할 거야, 아마. 한번 볼까요? 보면, 자, 에코프로 BM 보면, 주가가 보세요. 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뭐 지금 살까? 아마 사라 그래도 안 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시면 4만 원짜리가 지금 26만 원 왔어요. 5배 왔죠, 5만 원에서. 2019년도 10월 가을에 5만 원 정도 내외했는데 지금 1년 반, 2년 동안 4, 5배가 왔습니다, 그냥. 4, 5배 왔는데 내가 맨날에 17, 8만 원에 15원 팔아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요, 그죠? 그것은 가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길에는 가격을 보고 주식하지 않아요. 미래의 가치를 보는 거고 미래의 가치가 끊임없이 증가된다면 그 주식은 끊임없이 사야 되는 거죠. 팔 게 아니라. 팔고 싶어도 단 한 번이라도 팔고 다시 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장기 투자의 비법이에요.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팔고 다시 싸면 다시 내려오면 사지 끊었다 간다든지 이익을 좀 챙겼다가 다시 한다든지 이것은 일반 보통 투자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맨날 비싸다 그래서 팔아먹고 국민들이 안 갖고 있으니까 배당도 못 받고 외국인들이 배당을 거의 10조 가까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그 배당을 받았다면 10조란도 엄청난 돈이에요. 그죠? 국부가 유출된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이 삼성전자는 지나고 나서 가격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앞으로도 똑같아요. 지금도 늦지 않은 거죠. 끊임없이 성장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사야지 비싸다고 생각하면 쌀 때 기다리는 거죠.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IMF 때 3만 원, 7만 원, 3만 원 왔다가 10만 원 가니까 3배 오르니까 비싸다. 30만 원이니까 너무 비싸다. 또 100만 원이니까 이제 100만 원 사면 사람들 전부 다 전문가들 나와서 100만 원짜리 주식 비싸니까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라고 그러고 3만, 4만 사고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전부 다 조금 먹고 나서 다 팔려가지고 지금까지 없잖아요. 그죠? 30만 원에 갖고 있어도 지금도 15배예요. 그죠? 5만 원에 사가지고 50만 원에 사도 지금 500만 원, 거의 480만 원, 10배잖아요. 그죠? 1억치만 갖고 있으면 10억이고요. 1,000만 원 갖고 1억이에요. 그죠? 1억 갖고 있으면 1년에 배당금을 300만 원 받는데. 자,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 주식은 동방박사 길에서는 반드시 저를 보고 시청자분들이 하면 단 한 종목이라도 어떤 종목이든지 편입해놓고 팔지 말고 30% 비중 샀다면 내려가면 더 사면 되잖아요. 요즘 신문을 보든지 뉴스 보면 이러잖아요. 용까지 끌어다가 뭐 한 영끌이라 그러죠. 부동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비투라 그러죠. 빚내서 주식도 사요. 그죠? 나중에 빠져버리면 내년 이후나 언제 경기가 안 살아나고 다시 침체가 장기 침체 들어가 전부 다 부동산도 빠지고 주식도 빠져요. 그죠? 그러면 성장을 못한다는 것은 추세 하락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력을 갖추지 않고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것은 장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볼 때는 장이 내려가 기하급수로 돈이 까먹어요. 그죠? 두려움이 극도로 됩니다. 부동산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돈을 벌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번 게 아니죠. 아직 판 게 아니라면. 평가 금액을 자산 가치 올라간 거죠. 왜 그럴까요?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연끌을 했잖아요. 그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뭐 절반 정도는 대출 받아서 샀잖아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블 가니까 더블밖에 안 올라갔어요. 3배밖에 안 올라갔어요. 5억짜리 집인데 3억 내도 은행 빌리고 2억 내 돈 했는데 5억을 샀으니까 더블 가면 5억을 버는 거죠. 10억 되면 15억을 버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빚을 내서 집을 사도 집은 반드시 올라간다는 그 가치를 갖고 있어서 그렇죠.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잘한 거는 집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못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50대, 60대에서 집도 없는 사람은 전세 살고 있으면 그 현금은 전세라는 것은 그것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현금을 그냥 가만히 보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월세를 안 내니까 좋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산 가치 올라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렵더라도 이자 내면서 부동산 사시면 돈이 되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주식도 끝없이 주식의 가장 부동산 불패가 주식 불패입니다. 주식 불패가 소형주, 이상한 주식, 모르는 주식, 실적도 나오지도 않고 테마,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사는 것, 그거는 불패가 아니죠. 그건 그냥 도박이고요. 그래서 미래가 좋아지는 기업들은 좋다. 그래, 그게 바로 그럼 미래가 보장되는 기업이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 전 산업 중에 뭐 조선, 화학, 철강, 건설, 뭐 2차 전지, 배터리, 자동차 다 있으면 전기차도 다 있잖아요. 그죠? 태양광 쉽지 않다 그랬죠. 수소차 아주 멀었어요. 확실하게 미래가 보장된 것은 배터리 산업입니다. LG, 삼성, SK 세 개의 기업이 하잖아요. 그죠? 재벌이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 이겨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쟁력. 똑똑하다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자동차 회사가 하니까 내재화를 하니까 우리 거 고평가다. 그리고 중국이 CATL이 잘하니까 우리 배터리 회사 뭐 하냐. 이것은
경제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다 이기면 이깁니다. 우리 반도체 이겼잖아요. 화학 이겼죠. 조선 이겼잖아요. 근데 뭐 재벌이 다 이기지. 이걸 큰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사놔야 되는 거죠. 불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비싼 게 아니에요. 제가 동방바삭길에서 SDI는 750만 원 얘기했죠. 10년 안에. 그런데 비싸요? 왜? 외국인들이 44% 갖고 있어요. 이제 50% 넘어간다 그러죠. 우리 국민들이 안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 좋은 것을. 삼성전자도 55% 외국인 갖고 있어서 SDI도 계속 외국인 갖다가 좋은 걸 갖다 팔아먹은 거죠. 비싸다고. 왜 팔아먹어야 됩니까? 삼성 SDI부터 배터리는 불패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비용을 제가 비싸도 지난주에 그랬죠. 유상증자 한다. 앞으로. 그러면 갖고 있어야 유상증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싸게. 팔면 안 돼. 그 외국인들 거, 이 외국인들 거예요. 그죠? 외국인들 산이 그냥 올라가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다. 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메인 양극재 밴드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엄청난 수주를 하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죠? SDI도 미국도 진출하면 에코프로면 당연히 해외 정수를 하겠죠? 대형 배터리의 양극재 매출이 비중이 50% 돌파했습니다. 올해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는 7, 80% 가고요. 그러면 에코프로 비하면 LNF는 우리나라 양극재에서 실질이 급증하면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LNF도 매출 비중이 대형 배터리로 엄청 크니까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고평가라도 그냥 가잖아요. 그죠? 정자하면 오히려 더 좋은 호재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돈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철강이라든 조선이나 건설은 조선 건설 도크 만들면 몇 년 뒤 비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안 만들잖아요. 시설 증설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배터리는 해외도 공장 짓고 우리도 짓고 여기 짓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소재업체는 울산부터 좌해서 다 소재업체는 공장 짓느라고 난리잖아요. 뭐 정자하잖아요. 정자. 그게 바로 주식을 잠겨주면 정자도 우리가 받아서 돈을 벌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걸 직접 조달해서 그 공장 짓고 이게 바로 성장하는 산업들이죠. 2024년까지 이 에코프로도 정설하는데 국내 18만 톤까지 정설합니다. 그럼 해외도 이제 삼성 SDI도 미국 진출하면 당연히 에코프로도 SK도 있으니까 미국 공장을 짓겠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많이 지을 거예요. 그죠? 2024년 매출이 오늘 나온 애널리스트 보고서로 보면 좀 이제 긍정적 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매출 4조, 영업이 4천억. 그런데 기존의 분석에서는 2천억대밖에 안 나는데 영업이 4천억 정도예요. 4천억 10배면 4조잖아요. 그죠? 30배면 12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블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실적 예상치로 보면 3년 뒤에요. 지금 주가 여기 있게 2020년 주가가 반영되고 있죠. 영업이익 2,350억. 그럼 시가총액 지금 한 6조 가까이 되나요? 그러면 지금 20배밖에 안 되죠. 여기에. 2023년 보면 10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5배밖에 안 되네. 그죠? 그러니까 미래로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 더 사면 되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익이 크게 증가되는 기존에 이제 이번 여기서 보고서에 오늘 나온 보고서가 가장 실적을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2천억, 2,500에서 3,500 사이 나올 걸 보여요. 그럼 지금 고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사는 거죠. 외국인이 더 장악하고 있는 주식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매출액이 있잖아요. 급증하는 것은 내년부터 급증하잖아요. 올해도 하반기부터 좋아지면 여기서 보시면 급증하는 게 엄청 급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ESS, EV, 대형 배터리가 양극재가 내년부터는 거의 75% 정도 차지하죠. 80%. 올해는 이제 50% 증가되는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넌 IT가 아니라. 자, 그래서 좋아지고 있으니까 미래가 실적이 보장돼 있다. 뭐 LNF도 마찬가지고 소재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자, 양극재 생산 능력이 톤당에 보면 뭐 여기 보시면 거의 24만 톤이잖아요. 24만 톤, 18만 톤, 뭐 이건 24만 톤이 그죠?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가가 성장한다는, 실적이 성장한다고 시설이 증설되고 계속 증설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식 올라간다는 얘기죠.
SK 이노베이션 매출 추이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양극재 기업별 캐패시티 생산 능력 추이 전망 보면 자, 여기가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가 장기적으로 보면 많죠. 에코프로랑 보시면 여기 유미코도 있죠. 유럽의 유미코가 지금 이제 큰데 포스코케미칼 LM 전부 다 성장해요. 이렇게 에코프로도 크게 정설이 성장되고 내년 SK 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 양극 에코프로면 LNF, 포스코케미칼, 유미코 유럽이니까 이 전부 다 고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회사들은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내려가면서 사면 됩니다. 이런 것은 신경 가격이 올랐네 비싸네 그조차도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양극 제품은 음극 제품은 다 똑같아요. 결국은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동방석 이런 종목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동반 전략을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일반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미국장도 봐야 되고요. 시향도 알아야 되고, 금리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보세요. 거의 90% 투자자는 경제신문 보면 머리 아프고, 재무제표 분석 못 하는데, 경영학과, 경제학과 나온 거 아니고.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봅니다. 보고, 시향을 보고, 오늘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죠. 그죠? 시향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고 워런 버핏도 그러고요. 조지 소로스로 시향으로 시장이 흐르러 뭐 금리가 어떻고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돈은 그보다 더 큰 자기의 어떤 투자 제가 아까 뭐 동방석이라 하면 그런 주식은 시향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내려가면 더 사면 되고 돈이 없으면 기다리면 되고 이런 어떤 철학으로 돈을 버는 거죠. 큰 돈은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동방석 전략 그래도 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지난번에 돌파하고 3,300 돌파하고 나서 지금 약세가 지속됐는데 지난 주말에 빠진 게 반등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아직은 뭐 바로 치고 가진 않을 걸 보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살 때는 좋고요. 외국인 안 사면 좀 좋죠. 그래도 강세다. 1,050이니까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뭐 1,100 1080, 1100억대는 가지 않을까 보고요. 아직까지 꺾일 때는 아니고요. 8월 첫째 주까지는 코스닥은 강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8월 첫째 주 이후 아마 8월 중순부터는 코스닥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들의 대다수는 여름 정도 장 만약에 바이오라는 게 소형주들 이렇게 몰려있는 분들은 이번에 실적 나올 때 어느 정도 괜찮으면 반등할 때 그때 비중을 축소할 전략을 미리 짜서 계속 시세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보고 있어야 되겠죠. 강세장일 때니까. 그래서 강세장일 때 올라갈 때 좋은 주식은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만 물렸던 주식이 반등할 때 내가 만약 20% 물린 주식이 있다. 중소형주들은 그 물렸을 때 마이너스 10%까지 들어갔어요. 20, 30% 손해났다가 마이너스 10% 정도 내외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손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이번 8월달 초반까지 이제 본전 내가 본전까지 따고 오면 제로 수익률까지 따고 오면 20% 30% 물렸다 오면 좋죠. 그럼 손해 안 보고 나와. 그것만 보고 있다면 아주 추세 하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는 모멘텀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꼭 생각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코스닥 외국인 대규모 매수한 외국인 매수하는 것은 거의 다 고성장 산업주나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들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건드리지 않아요. 1,000억이 들어와도. 자, 그리고 코스피는 기술적 단기 조정이 지난주에 마무리된 것 같고요. 이제 조금씩 우상향 할 거로 보입니다. 행보하다가. 우상향 하니까, 우상향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존 하반기 실적 성장 종목 비중 확대, 실적 성장이라는 것은 2분기만 좋은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도 좋아야 되고요. 벌써 내년에 좋아질 게 주가에 반영,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주들은 전부 다 내년 실적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23년도, 4년도 반영되겠죠. 2023, 24는 좀 그래서 좋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하락주가 빠지는 것은 경기 둔화 우려. 중국도 이런 우려가 작용되고 있고, 지난번에 급락한 것은 지난주에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된 거예요. 코로나 확산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비중을 반드시 이번 시장에 반등하면 비중을 축소하시라 이렇게 전략을 꼭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고성장 산업내 BIG, 배터리, 인터넷 기업, 게임주 몇 개. 지금 게임주 모멘텀 아주 좋아요.
8월 초에 크래프톤 상장되죠. 시가점 수십조짜리. 그러면서 게임주에 그러면 크래프톤이 1인칭 슈팅 게임이니까 전쟁 게임이잖아요. 그죠? 그럼 1인칭 슈팅 게임들 관련된 수혜들이 특히 좋고요. 그다음 중국 판호에 대한 폴로입시 등 중국 판호 받은 게임주들은 다음 달까지 모멘텀이 좋아요. 그래서 게임주 중에 핵심적인 한 종목씩 골라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배터리 주식에는 반드시 비중을 30% 넣어놔라. 가격은 상관없다. 물리면 더 좋은 거죠. 30% 샀는데 1,000만 원가 3,000가 3,000만 원 샀어요. 물리면 20% 내려가면 그때 더 그걸 뭐 영원가 끌어다 사든 비트를 하든 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한 주라도 사서 배터리 주식 그렇게 하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주식 뭐 몇 개, IT나 이런 쪽에 좋은 게서 몇 개 있으면 그거로 가시고 그런 거 잘 안 빠지잖아요. 그죠? 안 빠지고 앞으로 내년에도 실적 좋아진 건 좋다. 게임주 몇 개 이런 1등 수혜주만 압치가 나머지 이것저것 갖고 있으면 계좌에 이익 난 거 팔아먹으면 전부 다 마이너스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을 사셔야. 그래서 아까 동방바사길에도 이제 에코프로 BM을 그 높은 가격인데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지난 진단쇼에서 제가 그렇게 수요일날 그랬죠. SK노를 팔아서 에코프로를 샀다. 뭐 이런 식의 말. 그렇죠. 가는 걸 사야 되는 거. 단기로 하려면. 그래서 1등 수혜주를 압축한 전략을 꼭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방바사 전략까지 오늘의 투자의 신 최변중 문건은 다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